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면서 척추관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또 두꺼운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력과 인대가 늘어나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고 또 척추 질환의 악화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 척추 질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허리가 아픈지 또 어떤 경과를 거치게 되는지 나에게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척추 질환의 이해와 치료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이해와 치료 원칙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의 이해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척추 수술 건수가 연간 17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척추 질환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점차 척추 질환 환자들은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요. 이렇게 척추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만 꼽자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척추 질환이라는 것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자연적인 그런 환자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점차 더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걷지 않고 주로 자동차나 그런 차나 뭐 이런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운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척추 자체가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진단 기법이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엑스레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진단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진단 기법이 발달을 하면서 네. 척추 질환이 예전에는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질환들이 많아지는 이런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원인들도 있겠지만은 척추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노화, 퇴행성 변화로 인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몸 자체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몸의 기관이 노화가 되는 건 마찬가지로 척추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 것들까지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모두 다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 네. 또 그다음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또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 이러한 가장 흔한 질환에 대해서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이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운동 부족과 고령화 또 진단 기술의 발달을 꼽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선생님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말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병은 아닌 거거든요.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골 같은 조직으로 이것이 뼈와 뼈 사이에서 그 중간에 들어서 이제 척추의 그런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이 나타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 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를 세밀하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 그러면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로는
그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외상성으로 네. 또한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향이 많고요. 이 퇴행성 추간판 변병은 이제 그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노화 과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은요. 네. 추간판 탈출증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나 30대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 원인으로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급격하게 생기는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충격이 일시적으로 많이 그 허리 디스크에 가해져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내려가는 쪽으로 보통은 이제 우리 다리 쪽에서 이제 4번, 5번 있는데 또 5번하고 골반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위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다리의 바깥쪽이나 아니면 다리 뒤쪽으로 이렇게 뻗쳐 내려오는 통증,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러한 방사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마비나 감각마비까지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선생님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이러한 척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의 그런 진단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런 뼈의 변형이라든지 모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MRI 검사라고 해서 이 MRI 검사를 통해서 뼈의 모양, 또 디스크 자체의 변형이라든지 탈출된 정도, 또 신경에 눌리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MRI를 통해 가지고 그 병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걸 전부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병변이 있는데 그 병변이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병변에서 이런 것들이 증상이 유발하는 증상이 맞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유발되는 곳,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추간판 병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추간판 탈출증은 젊은 나이에도 무리를 할 경우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 퇴행성 추간판 병변, 이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이런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노화로 인해서 주로 생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 30대보다는 30, 40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많을 때 생기는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 예. 네, 그림이 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MRI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퇴행성 추간판 병변의 그런 사진입니다. 왼쪽 가운데 그 안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네. 예, 튀어나와서 신경이 누르고 있는 거, 이것이 추간판이 탈출된 것 이것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이 화살표가 있는 곳에 보시면은 이 디스크 자체는 그 위에 있는 데처럼 이렇게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진한 회색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까맣게 변성이 되면서 약간 돌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출되는 원인, MRI상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런 디스크를 우리가 블랙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까맣게 변성이 되는 원인은 노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 디스크 안에는 원래 이제 수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추간판의 탄력이 줄어들고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런 테두리에 있는 그런 섬유륜이라고 하는 조직이 찢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면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퇴행성 추간판 변변의 주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요통이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되겠죠. 허리가 아프면서 또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사통도 있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보통 뭐 설거지 어머님들이 설거지 하시고 막 이럴 때 네. 좀만 서 있어도 허리가 막 아프고 그릇 두 개 씻는다고 서 있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추간판 퇴행성 추간판 병변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3, 40대라고 하면 아직은 좀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때부터 퇴행성 디스크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한 3, 40대 됐는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나이가 지금 아직 뭐 30밖에 안 됐는데 왜 네. 벌써 퇴행성 변화가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은 이제 20대 이후로는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척추뿐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몸의 기관들이 이제 신체적 성장 발육이 끝나고 그런 사춘기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 다 병이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신장이 조금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신장을 다 갈아 끼고 뭐 신장 이식술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또 몸에 피부에 얼굴에 주름이 약간 생긴다고 해서 그 주름 생긴 걸 다 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척추도 또한 이런 노화로 인한 이런 그 자연스러운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들까지 전부 다 척추 질환이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노화를 최대한 막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를 좀 천천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치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혹시 이제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금연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네. 이제 담배는 여러 부위에 안 좋지만은 이 척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과체중,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척추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조절, 또 꾸준한 이런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오는 것을 늦출 수가 있고 또 퇴행성 변화가 오더라도 질환으로 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변화를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디스크가 빨리 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연이나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이면 어떤 운동이 좀 좋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면 안 되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이제 몸에 대표적으로 척추에 좋지 않은 운동을 꼽으라 그러면은 골프나 이런 구기 종목이나 이런 뭐 골프, 테니스, 농구, 축구 이런 것처럼 척추에 직접적인 충격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운동들이 척추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자체에 큰 무리가 안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에는 대표적인 제일 좋은 운동으로는요, 걷는 운동이 있습니다. 걸음 걷는 게 이제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빠르게, 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좀 빨리 걸어주는 게 네. 척추 건강에 가장 좋고요. 네. 그 외에도 이런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척추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은 피하시고요. 좀 무리가 적은 빠르게 걷기, 수영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MRI 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허리 통증이 있다면 바로 MRI 검사 같은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아주 이렇게 모든 그런 척추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MRI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척추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허리 네.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물들 대표적으로는 척추뼈가 있고요. 그 위에 또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 주위로 있는 그런 인대와 또 관절 주위에 있는 힘줄도 있고요. 또 네. 근육들도 있고요. 그에 뒤에 있는 신경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인해서 이런 척추 통증, 요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근데 이런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모든 걸 다 MRI 검사를 바로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잠시 준비된 그림인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MRI 검사인데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뼈의 모양과 관절의 모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아주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라든지 아니 협착이라든지 아니 다른 질병이 특징적인 질병이 이렇게 의심이 되고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MRI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보존적인 치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요통이 있을 때는 한 몇 주 정도의 이런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또 물리 치료나 이런 치료들로 인해서 그 통증을 호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요통이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MRI 검사에서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네. 디스크의 모양이라든지 삐져나온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척추에 염증이 있는 척추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양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시급하게 진단을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구별을 하기는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에 따라서 네. 이런 검사들도 다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MRI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네. 보통은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들을 먼저 해보고 또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질환의 이해와 치료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척추질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요, 네, 작년 8월 달에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네네, 예, 척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네, 집에서 계속 있는데 네. 많이 아파요. 음,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걸 사후 어떻게 네. 이제 치료를 재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셋 되네요. 63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연세가 이제 많으신 나이는 아닌데 근데 골절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셨죠? 네네. 네. 근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료는 병원에서 계속 누워가 있는 치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 이제 누워서 이제 네. 침상 안정하시고 네네. 약 치료하시고 네. 네. 그게 작년 8월 달이라 그러셨죠? 네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뼈 자체는 지금 이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났으면은 뼈 자체는 어느 정도 굳은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되신다고요. 네네. 그 이제 안고 눕고 할 때 그렇고요. 앉고 네, 눕고 조금 하실 이제 때. 제가 많이 앉아 있지 않고 계속 누워 있는 상태인데요. 네. 조금 이제 도너츠 방석에도 앉고 그런데 네. 조금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허리 뼈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어스러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어머님처럼 이제 이게 골절이 되는 이런 경우가 조금만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질 때도 이렇게 압박 골절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존적 치료만 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뼈 자체가 이렇게 주저앉은 것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뼈가 주저앉은 게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뼈를 굳히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이제 침상 안정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셨다 그러면은 뼈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압박이 되지는 않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좀 어스러졌다는 게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뼈가 다치셨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척추라는 거에 이렇게 정상적인 뼈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뼈 높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낮아지면서 그 위아래 쪽으로 있는 신경들이 어느 정도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그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 압박골절이 있게 되면은 그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또 다른 뒤쪽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변형들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절에서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런 통증들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한 2-3달 정도의 이런 치료 후에는 그런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8월까 한 6개월 정도가 다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검사를 좀 해보시고요. 최근에 혹시 이런 검사 해보신 건 언제십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는? 제가 11월 달 퇴원, 11월 달인가? 11월에요. 네. 8, 9, 10월 해가지고 네.
11월 말에만 했네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이렇게 오래 누워 있는 것이 꼭 그렇게 허리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 뼈 자체가 얼마나 변형이 더 됐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네. 뼈가 많이 변형이 됐다 그러면은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11월에 검사를 하시고서는 다시 검사를 안 해보셨다. 그러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런 네. 변형 정도로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나는 네, 작년 2월 27일 날 네, 허리하고 다리하고 수술로 했어요.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네, 그런데 허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발가락 양쪽 두 발 발가락 사이에 네. 꼭 내 기분에 벌레가 끼는 증세로 하면서 발이 좀 발바닥이 부드러이 아파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이제 70 들었습니다. 아, 1년 되셨고. 그럼 수술을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수술 받으신 지 1년 되신 거네요. 예, 다음 네. 2월 27일이 네, 1년이 예. 됩니다. 네,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나사못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나요? 예. 네.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척추 협착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해가지고 네. 척추에 있는 예. 이렇게 협착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풀어주고 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지금 이제 1년 정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막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신 거죠. 허리는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좀 네. 견딜 정도였고, 견딜 예. 정도셨고. 발이 아파서 갔는데, 네, 예. 발은 그대로고, 네. 지금 진짜 기가 찹니다. 약을 먹어도 네. 치료가 안 되고, 지금도 음. 발이 스물스물스물하게 발바닥이 부드러이 그래요. 발이 이제 그러니까 다리 쪽 예전에도 허리는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아픈 건 아니셨는데 예. 발 쪽으로 아프셔가지고 치료를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호전이 별로 없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심해졌어요. 감각에 더 심해지셨어요. 예. 그리고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예전처럼 다르게 이런 벌레 기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척추가 이제 신경이 많이 눌려 있을 때 예. 그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나고 이런 저린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을 저리진 않아요, 선생님. 저리진 않으시고요. 예, 부드러이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면서 그 신경 변성된 신경에서 이런 오는 그런 느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리 자체보다는 그 다리 쪽으로 또 발 쪽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협착이 있는 경우는 그 협착이 있는 부분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 위나 아래쪽에서도 또 신경이 더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충분히 이제 눌리고 있던 것들로 다 해소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예. 보통 지금 어머니처럼 거의 1년이 다 돼가시는데도 예. 그 불편한 게 수술을 했는데도 나아지가 않고 계속 그렇게 증상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검사도 선생님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었는데요? 수술하고 한 6개월까지는 그 병원에 다녔었어요. 네. 그러고 처방을 해주고 약도 먹고 또 너무 멀어서 못 가서 이제 지방에서 그 처방전을 고가 약을 못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고 또 근래 오가지고 그 클리닉이다 하나. 네, 근래 네, 언제 통증 클리닉이요? 가셨어요, 어머니? 네. 그것도 네. 그런끼네 한 11월 달에도 하고. 1월 달에도 네. 방문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6월 달도 이렇게- 하고 자주로 해요. 그래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호전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시고 이런 경우가 참 정말 난감하고 참 본인도 그러실 거고 또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호전이 없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검사하셨던 게 있다 그러셨는데 그쪽 병원에서는 혹시 이렇게 좀 잘못 보고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안 보고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그쪽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하신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그쪽 병원의 다른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처럼 이렇게 수술 받고 나서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젠 정말 치료에 지쳤어 막 이렇게 하고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호전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검사하신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건 또 다른 소견을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통화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그 양응치, 네. 양응치하고 이래 종아리가 좀 땡겨가고 네. 그래서 지금 TV 보면서 일단 좀 이래 상담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엉치가 양쪽으로 아프시고 종아리가 땡기시다 그러셨는데요. 먼저 이제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57입니다. 57이요. 네, 네. 그러시면 이제 아주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으신 건 아니신데요. 근데 엉치가 아프시고 이제 종아리 땡기시고 그러시다 그랬는데 그게 걸으실 때 조금 더 심해지시나요? 약간 좀 서서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이래 좀 이래 크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네, 기분 나쁠 정도입니다. 일단. 기분 나쁘실 정도고 주로 어떻게 하실 때 이런 엉치 쪽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뭐 서서 이래 뭐 그런 그럴 때 걸으실 오래 때, 오래 서가 있지를 네. 못하겠거든요. 오래 서 계실 때 예. 이제 아버님처럼 이게 그 엉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척추, 그러니까 허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엉치로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엉치 관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골반 관절이라고 하는데 골반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문제인지, 그러니까 허리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허리에서 원인인지, 아니면은 골반 자체에서 이런 통증이 오는 거고 원인이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종아리도 땡기신다 그러셨죠? 예. 종아리가 땡기시는 건 어느 쪽이 그러신가요? 양쪽이 똑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양쪽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이 땡기세요? 예. 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아리 땡기는 것까지 같이 있고 그것도 또 양측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만 들어봐서는 저희 골반 쪽보다는 허리에서 이제 척추 협착이라고 해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그런 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허리 쪽으로 뭐 검사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허리 쪽에 지금 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뭐 네,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신 건 언제신데요? 지금 뭐 한 달 좀 됐습니다. 한 달 정도요. 예. 예. 그러시면은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은 받으셨고요. 엑스레이 검사하신 다음에. 예,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이래갖고 근데 네. 일상생활 하는 데서는 네.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하여튼 네. 좀 오래 쓰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땡기고 이래갖고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냥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네. 일단. 그러고 한의원에 가도 치료를 했는데도 그 호전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으신 거에 이제 보통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중에서 좀 비슷하신데요. 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주 심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고 또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단 받으신 지가 엑스레이 검사하신 지가 한 달 되셨다 그러셨는데 한 달 정도 지금 아직은 좀 더 치료를 더 해보시고요. 그런 물리치료나 그런 약물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불편하시면은 그때는 정밀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참고로 한 번 더 물어보고 네네. 이 좀 뭐 허리에 협착
협착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헬스라든가 이런 거 뭐 드는 거 말고 편은 네. 땡기는 거 운동은 네. 뭐 해도 괜찮은지 잇몸 일으키라든지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이렇게 금기되는 운동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때, 그러니까 아버님이 운동을 하실 때 척추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그런 운동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보통 운동을 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허리를 강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 예.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리에는 그다지 좋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허리를 내가 강화시킨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꾸준히 걷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인 전신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허리가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뭘 당기고 무거운 걸 들고 이런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는 것 그리고 전신 운동이 그래도 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 30대에도 흔히 생기는 이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는 추간판 병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요. 네. 보통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자연 경과에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 지금 허리 질환 환자들이 척추 질환 환자들이 많아졌고 그에 대한 치료법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때 저희가 보통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처음부터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요. 대부분 이제 통증만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이제 침상 안절이라든지 약물요법이라든지 뭐 물리치료 또는 뭐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고 그런 불필요한 수술보다는 이런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은요, 네. 이런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처음에 치료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보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에서 더 이제 효과가 좋았던, 네. 통증이 빨리 좋아졌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장기간 한 4년 정도의 후에 이걸 봤을 때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한 경우와 네. 수술로 치료를 했던 경우가 나중에 한 4년, 5년 지나고 나서는 비슷한 정도로 된다. 이렇게 조사된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질환에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비수술적인 방법 네. 을 먼저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수술은 자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신에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네. 아니면 약물 치료 그리고 또 이제 운동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이거든요.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 단계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단식으로 이제 제일 낮은 데서부터 점차 이제 이렇게 증가를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운동, 그러니까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치료 방법도 생활 자세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약간의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안 된다. 네. 그랬을 때는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네. 경막의 스테로이드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복근이라든지 허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코어 운동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러한 운동들도 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 또 그다음에 주사 치료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비수술 치료, 보통 요새는 이제 시술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 그 신경 자체 그쪽으로 이제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 네. 신경 성형술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도
안 된다. 정말. 그리고 이제 증상이 더 심해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수술적인 치료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사목 고정술, 그러니까 척추 고정술이 있고 척추 유압술도 있고 또 뭐 인공 디스크 치료하시는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치료 방법들 중에서 그 환자 본인에게 또 개개인마다 제일 좋은 방법들이 다 각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상이 또 그대로거나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크의 자연경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디스크도 우리가 지금 감기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자, 감기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평생 감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감기 있어도 특히 젊은 사람이라는 분들은 이제 감기가 있다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약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푹 쉬고 이러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 특히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약하신 분들은 감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폐렴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신적인 이런 영향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도 네. 있죠. 그래서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도 잘만 치료하면은 그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서는 생활하고 내가 통증 없이 얼마든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디스크가 좀 초기에 치료를 잘못하고 또 다른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는 거나 또 폐렴에서 전신질환으로 발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또 디스크가 어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 네. 이것이 제일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감기 한 번 걸렸다고 내가 한 번 올해 감기 걸렸으니까 나 내년엔 감기 안 걸려 이렇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독감이 걸려도 그것도 다음 해에 또 걸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해에도 몇 번이나 걸리시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가 치료가 됐다 그래서 이 디스크 나 한 번 치료했으면 평생 끝이야. 이제 다시는 디스크가 안 생겨. 이게 아니거든요. 퇴행성 병변이 퇴행성이 있고 그러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퇴행성,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디스크라는 것이 다시 또 얼마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을 막는 것도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악화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네. 그것이 첫 번째 치료 목적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또 두 번째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경과가 좋은 질환이긴 하지만 재발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상이 나빠지면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수술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안 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척추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이런 거에 암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전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나 디스크나 또 뼈나 아니면 주변 근육이나 이런 곳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되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조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학적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냥 대소변 장애를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척추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대변을 볼 때라든지 소변을 볼 때라든지 이게 잘 못 보거나 대변이 안 나오고 소변이 잘 안 나와지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이게 느낌이 없다든지 또 대변을 볼 때도 느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 장애, 대소변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빠른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능 장애를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네. 또 심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마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오른쪽 발이 안 들린다든지 네. 발가락에 마비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오래 놔두게 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를 하면은 네.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수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걸 판단하기는 힘드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런 전문가들도 각각의 이런 그런 개인적인 이런 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권유를 받으셨다 이러시면은 네. 이제 하나만 아니라 전문가의 한 두세 명의 소견을 같이 들어보시고 네. 전반적인 의견이 다 이건 수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술 쪽이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의견이 다르다면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허리 디스크의 수술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척추의 MRI 사진인데요. 뼈와 그 디스크로 우리 척추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네. 전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히는 데가 없고 이렇게 구겨진 데가 없으면은 전류가 잘 통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전선이 만약에 막 꽉 눌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접혀진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전기가 잘 안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관에 이 협착, 그러니까 좁아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네.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겁니다. 신경이 이렇게 눌리고 조이게 되면은 그 신경의 조임으로 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이 신경이 눌릴 때,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 신경학적 가멸적 파행이라 해서 좀 이렇게 말은 좀 어려운데요. 네. 좀만 걸으면은, 그러니까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 네네. 좀 걸으면은 이게 다리가 땡기고 아프게 되는 것.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만 걸어도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뭐 지금 병원 오시면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병원까지 오면서 몇 번 쉬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정류장에서 오는데 한 5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네네. 5분을 그냥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5분을 못 걷고 뭐 한 2, 3분만 걸으셔도 다리가 땡기고 아프셔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저앉아서 쉬면은 또 좀 호전이 되고 그럼 또 네. 다시 또 걸어가고 이런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제일 특징적인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면 나중에 걷기 자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경이 눌리고 이런 것이 아주 심해져 있는 경우에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예 안 통할 정도로 신경이 눌려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은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그런 운동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일반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존적인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나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러한 치료들을 가지고선도 호전이 안 되고 네.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에 대한 수술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 협착을 풀어주는 이런 것이 제일 급선무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풀어주면은 그런 증상들은 이제 많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린 걸 풀어주는 방법으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압술이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통한 그런 감압술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아주 크게는 이제 척추 그 고정술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또 이런 그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제일 맞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척추 질환의 이해와 치료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허리가 아파갖고요. 네. 일상생활로 못 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 병원은 다녀오셨나요, 어머니? 예. 저 수술로 지금 2번 했거든요. 네네. 2004년도에 수술해가지고 그때 뼈로 2개였고 네. 또 작년에 3월 15일 날 또 허리 수술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했는데 네. 수술하는 건 안 할 때는 똑같이 아파요. 어떤 거요, 선생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5입니다. 65이요. 그러면은 2004년도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그럼 한 50 초반에 그때 수술을 받으신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작년에 17년에 또 수술을 받으셨고요. 예, 3월 달에. 수술을 2번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수술은 예. 그럼 그 고정술, 나사무 박아서 그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받으셨나요? 비수술했다 하더라고요. 저번 주 네. 수요일 날 내가 또 다른 병원에 도착해서 가봤거든요. 네, 예. 네. 그동안 비수술로 해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제 병이. 지금 이제 주로 불편하신 게 허리가 제일 불편하신가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예, 교통사고 나서 고관절 수술했거든요. 네. 16년도에. 고관절 수술도 받으셨었고요. 예, 왼쪽에.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허리가 더 많이 아파요. 허리가 안 좋은 데다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더 많이 아파요. 어머님 지금 그 허리 불편하신데 다리 쪽은 어떠신가요? 다리는 당뇨도 있거든요. 다리는 괜찮는데 발가락이 지리하게 그렇고요. 다리는 괜찮은데 발가락이 저리신 게 예, 있으시고요. 무릎이 네. 한 2, 3년 전에 너무 걸어가지고 런닝머신을 산에 갔다 가지고 런닝머신을 1시간을 걸었거든요. 네, 예. 그때 다리가 왼쪽 무릎이 안 좋거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요. 예. 네, 어머님처럼 이제 고관절도 안 좋으시고 또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이 또 허리까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허리에서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거든요. 그래서 뼈 지금 허리가 자체에 지금 막혀가지고요. 네. 걷지를 나갔더라고요. 걷지를 못 하신다고요. 예, 걸으면 뜨끔뜨끔 맞추고 아파요. 걸으시면은요. 예. 얼마나 걸으시면 그렇게 마치고 아프시고 그러시는데요. 집에서 누웠다 일어나면 아프고 누웠다 일어날 때. 예, 썩게 해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하면 아파서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네. 또 일하고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 그 저희 병원에 다니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진단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진단 안 받고 그냥 옛날에 찌그락하는 안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지금 예. 어머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허리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뼈에서 올 수도 있고 디스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협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요. 어머님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쪽이 오히려 더 통증이 더 유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 협착이 있다든지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라는 것들이 더 우선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움직이실 때 특히나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신다든지 누웠다 일어나시다든지 이럴 때가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거죠. 예, 돌아 누워도 네,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작년 3월달에 네, 어머니 저희가 그냥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어머니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한 상담은 방송 후에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관절 쪽으로도 네, 좀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그래, 해보시는 게 수술 좋을 안 것 하고 못 같네요. 걷는다 해야 수술했거든요. 네, 어머니. 똑같이요. 네네, 어머니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이 끝난 후에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급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요새 좀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뭐 수술을 받고 또 받고 수술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척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개인마다 이런 질환이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나 이런 가지 양상들이 다른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이 본인에게 제일 맞는 어떤 한 가지가 답이 될 수가 모든 것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본인에게 가장 좋은 맞는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잘 선택을 하고 찾아서 그것을 가장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척추 질환은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새는 수술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척추 질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동이나 식단 관리 꾸준히 잘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이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저염식이나 걷기 실천율, 혈당 조절 같은 개선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 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